안녕하세요. 이리라입니다. 자, 경찰 시험 보신 여러분들 지금 기분 많이 안 좋으시죠? 영어 시험 때문에 아마 많이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영어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과 그다음 적게 한 학생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변별력이 있는 포인트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경찰 지금까지 기존의 문제의 난도가 너무 달랐고 그리고 문제도 어떠한 문제 유형의 특정 유형에 너무 많이 이렇게 편중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뭐 공부법대로 기존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 오셨다면 손도 못 대는 그런 분들도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뭐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좀 흐름을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수준이 너무 많이 달랐고 뭐 거의 9급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9급에서 봐서도 9급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찰 시험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만 그렇게 이제 힘든 건 아니고 다 같이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영어는 사실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금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영어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이게 뭐지? 아마 1번부터 그냥 어휘 문제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개수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데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수준의 어휘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유형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경찰 시험 자체의 수준도 많이 향상될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얘기죠.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경찰이 갈수록 영어가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말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확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조금씩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뭐 경찰이라고 해서 나 이것도 안 봐도 돼, 저것도 안 봐도 돼 이렇게 준비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우리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서도 넘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차이를 낼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다른 과목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이를 내려고 변별력을 두려고 하다 보니 너무 어렵게 내는 바람에 좀 변별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변별력을 찾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긴 한데 우리가 좀 어휘 공부, 지금까지 어휘를 고급 어휘는 안 해, 이거는 뭐 구급용이지 경찰용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요렇게 조금씩 한두 개씩 바뀌기 시작한 건 좀 됐거든요. 어휘는 스물스물 계속 어휘 어려워집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경찰 수준의 어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와주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어휘가 뭐 한 개씩 이렇게 슬쩍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뭐 이건 너무 그냥 완전 안면 몰수하고 얼굴이 확 바뀐 그런 분위기긴 했죠. 근데 어휘 공부 이제 좀 투자하셔야 돼요. 고급 어휘까지. 안 그러면 손을 하나도 못 대요. 하셔야 되고 문법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9급과 경찰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범위는 똑같아요. 뭐가 나올지 그런 시험 문제 여기까지 나와 하는 거는 9급이나 경찰이나 범위 차이는 전혀 없는데 경찰 학생들은 스스로 알아서 범위를 정하더라고요. 근데 출제자는 지금까지 문법은 계속 봐도 경찰이라고 해서 특별히 쉬운 것만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섞여 있는데 경찰 학생들은 이게 쉬운 것만 보고 쉽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거는 그냥 이렇게 스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어려운 문제는 늘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사실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앞에 어휘가 막 빵하고 터뜨려 주니까 문법 문제가 막 평소랑 비슷한 수준이었어도 막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비슷한 수준의 문제도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앞에서부터 이제 막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딱 나가는데 일치 문제가 3개나 나오는 거는 사실 9급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일치 문제를 3개를 넣어버리면 불가능해요. 문제 푸는 게.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웠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쉬운 일치가 들어가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막 일치가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은데 3개나 빵 터지니까 사실 좀 이것도 힘든 데다가 그 문장 이렇게 알맞은 순서에 집어넣는 문제도 많이 나와야 하나거든요.
근데 연달아서 막 2개나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세이브해 줄 수 있는 빨리빨리 이게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게 좀 약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구성 또한 사실 썩 이렇게 좋은 그런 구성은 아니었죠. 아주 특이한 색다른 뭐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를 하면서 이런 구성은 처음이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 마음에 부담이 됐었을지는 저도 짐작이 가요. 근데 이제 좀 뭐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겠는데 하나가 문제가 될 것은 아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꽈락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확 내려가다 보면 커트라인이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가겠죠, 영어 점수가. 그러면 이게 꽈락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뭐 한 끗 차이로 꽈락이 돼버리면 아예 시험을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이제 막 그냥 대충 뭐 찍어야 돼, 그냥 하면 돼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독해도 지문이 훨씬 길어지고 있죠. 이것도 늘 제가 말씀드리던 거죠. 계속 길어지고 지문도 깊이가 있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쭉 깊이가 있어져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를 여기서 읽으셔야 돼요. 다음번 시험에 똑같이 이렇게 막 쑥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제 다음번에 요거보다는 좀 쉬워지긴 하겠지만 기존보다는 그래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 정도는 예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풀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verify를 물었죠. verify는 이거는 뭔가 이렇게 증명하다, 입증하다, 확실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확인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자, 1번의 repeal이라는 단어는 이건 좀 어려운 단어예요. 폐지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폐지하다. 그 다음 3번의 confirm은 쉬운 단어죠. 우리 많이 보셨던 거 정답이고 그죠? verify랑 같죠? 이게 확인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refute는 반박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eutralize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시켜서 중간으로 하는 거니까 무효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묻는 거죠. 자, 일단 단어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1번의 diverge라는 단어는 얘는 누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 폭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로 비밀 같은 거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diverge라는 단어는 얘는 갈라지다. 뭐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deluge이라는 단어는 얘는 명사로 많이 쓰는데 홍수, 그 다음에 폭우, 범람, 쇄도 이런 뜻이고요.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잠기게 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decry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cry. 소리 지르는 건데 de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면 다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너가 잘하는 게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비난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맥을 가볼게요. Jason used to confide his secret. confide가 비밀을 털어놓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비밀을 그녀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털어놓곤 했습니다.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자기가 그녀에게 비밀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he believed,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자, believe의 목적어가 대절이고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죠. 자, 그녀가
would never blank them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뭐뭐하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을 정도면 그것을 폭로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물었죠. 자, 3번에 substitute. 이런 거는 사실 쉬운 단어긴 해요. 수능 어휘죠. substitute는 바꾸다, 대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exchange. 요거는 쉽게 맞출 수 있었죠. differentiate는 이거는 차별하다, 뭔가 다르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subdue는 정복하다, 압도하다, 뭘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억누르다. 그 다음에 retain은 쉬운 단어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substitute에 제일 가까운 것은 지금 2번이 되죠. 그리고 1번에 차별하다, 그 다음에 구별하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걸 다르게 구별하다라는 뜻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의 grow는 뭐 다 자란, 성숙한, 성인의. 그 다음에 2번의 innocent는 이거는 무지의, 순수한. 그 다음 3번의 obstinate는 요거는 고집센. 요 단어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휘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juvenile, 청소년의. 요것도 우리 수능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죠. 자, 빈칸 어휘를 물을 때 우리가 문맥에서 이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접속사 올도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양절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접속사 올도 때문에 뒤에 주절과 반대되는 단어를 찾으면 주절의 문맥과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가 was a blank man with a family. 가족을 데리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뒤에 주절에 보면 그는 행동했습니다. in a infantile manner. infantile 그러면 이거는 유치한 아이 같은 태도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처럼 행동했다. 아이처럼 행동한 거에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아이 같지 않은 어른 같은 성숙한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grown.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성인이잖아요. grown man이면 다 자란 남자 성인이겠죠. 그래서 가족이 딸려 있는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치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힌트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in infantile manner하고 접속사 oldo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infantile이라는 단어가 좀 쉽지는 않죠. 만약에 좀 쉬운 단어 쓴다면 아이 같은 그러면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childish나 뭐 childlike. 아이 같은. 이렇게 되면 아이 같은이구나. 요걸 보면 알았을 텐데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아마 좀 저기서 이제 좀 혼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여기 보면 지금 clamoring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이 지금 주절보다 뒤에 있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 같은 태도로 행동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클래머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우리가 많이 쓰죠. 소란, 소요, 뭐 시끄러움, 왁자지껄함.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ing가 붙어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뭐 소리치다. 이렇게. 자, 소리치면서 for attention. 집중을 위해서 자기 좀 봐달라고, 집중해달라고. 뭐 아이들이 왜 관심 끌 때 소리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If he did not get his way, get one's way 그러면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다. 그러면 if he did not
get his way.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자기 뜻대로 잘 안 된다면, 그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애처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유치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성인이었을지라도.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요건 단어가 좀 쉬웠죠. automatic 그러면 자동의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incessant 요 단어도 되게 우리 어휘할 때 중요한 어휘예요. 요건 근데 사실 경찰에서는 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단어는 아니어서 조금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단어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자, incessant는 얘는 끊임없는 요런 뜻.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많이 강조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sporadic 이것도 많이 나오죠. 산발적인. 독해할 때 많이 보는 어휘예요. conscious는 의식적인. 다 아시는 거고요. 자, 지금 얘는 힌트가 OR이에요. 우리 등위 접속사 OR이 있으면 빈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OR은 양쪽의 걸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A 혹은 B 이런 식으로 양쪽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보통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유사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음료 중에 커피 또는 티, 그렇죠? 커피나 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하거나 말거나 그럼 하는 거와 많은 거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R은 선택이기 때문에 양쪽에 A, B가 그러니까 선택될 수 있는 비슷한 옵션에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거나 말거나 정도 반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OR을 사이에 두고 빈칸 문제가 나온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반대가 되는 경우 이 정도 수준 돼야 문제를 물어줘요. 그래서 OR이 있다면 아 얘가 서로 상반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빈칸 뒤에 deliberate라는 단어 요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보던 이건 뭐 늘 강조하던 단어죠. deliberate 통문장에서도 뭐 엄청 나오고 자, deliberate이 얘가 신중한 그 다음에 계획적인 의도적인 요런 뜻이죠. 얘가 심사숙고하다 동사도 되잖아요. deliberate가. 자, 그러면 뭐가 얘는 계획적이고 신중하고 뭐가 이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단어를 찾으면 자, automatic은 자동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신중한 거는. 그래서 이거의 반대 automatic이죠. 그 다음에 conscious는 의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죠. 무의식 정도 돼야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incessant는 이거는 전혀 뒤에 거랑 상관이 없고요. 산발적인 것도 상관이 없죠. 산발적인 것은 뭐가 이렇게 이따금씩 일어난다는 거니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규칙적이고 끊이지 않는 그렇죠. 오히려 2번하고 4번은 서로 반대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deliberate랑 반대가 되는 거는 automatic이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중요한 어휘에 제가 앞에 이거 형광펜 칠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sporadic 앞에 것도 obstinate 그리고 used to 부정사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 most persistent question in the selective attention theories. 자, 가장 persistent는 지속적인 꾸준한 이런 뜻이에요. 꾸준한 질문. 선택적 집중 이론에 있어서 가장 꾸준한 늘 나오는 그런 질문은 has been 이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접속사 whether가 명사절을 이끌죠. 뭐뭐인지 그 다음 뒤에 OR이 붙어서 이거인지 저거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대절 안에 the shift. 자, shift도 제가 통문장 할 때 많이 강조했었던 단어죠. 얘가 change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변화. inattention. 집중에 있어서의 변화. 어떤 집중이냐면 the company changes in the arousal level. arousal level.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식하는 거 있죠. 지각하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동반하는 accompany. 무엇을 동반하다. 그래서 의식 수준, 인식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집중에 있어서의 변화가 are automatic or deliberate. 자동인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deliberate. 뭔가 의도적인 건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튀어나오는 건지 라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해석하는 거 연습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얘는 별표예요. 요런 거는 사실 문제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은 문제,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allow라는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쓰겠냐? 6번이네요. allow라는 동사를 어떻게 쓰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우리 allow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앞에서 너무 상처받아서 이제 잘 안 보였을 수 있어요. 자, allow는 우리 무엇을 허락하다 그렇게 쓰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허락하다는 그냥 너무 쉬우니까 그거보다는 불완전 타동사 어법을 많이 묻죠. 우리 테이크아웃 영법 할 때도 달달 외우는 거 했잖아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써서 이 투부정사 이하가 목적 보어가 되는 거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리고 얘를 수동태로 바꿔주면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가고요. allow는 be allowed 그리고 목적어는 빠지겠죠. 투부정사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be allowed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usually people who have been adopted. adopt가 얘가 양자로 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양하다죠. 지금 같으면 양자로 삼다, 입양하다. 그리고 선택하다. 쟤도 어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adopted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로 됐던, 입양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입양된 사람들은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동사를 쓰고 싶다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또 have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면 뒤에 이렇게 바로 have는 못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예요. do not allow 뒤에 또 어떻게 동사가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2번, 3번도 보세요. has not been allowed. 자, 이것도 동사인데 뒤에 어떻게 또 동사가 들어가요. 그죠? 안 되죠? 근데 2번하고 4번은 be allowed가 있고 끝에 to가 달려있죠. 그쵸? be allowed to 부정사. 요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have가 동사 원형이니까 to have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2번과 4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차이점은 비동사의 수네요. are이냐 is냐 수를 묻고 있죠. 주어가 people 복수예요. 그래서 is는 불가능하죠. 수일치가 안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사실 오늘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딱 보면 allow는 be allowed to 부정사 수동태까지는 그냥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그 다음 수동태 되면 be allowed to 부정사 이런 건 달달달 이렇게 외워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7번은 보기를 보니까 지금 1, 3, 4는 준동사고요. 그 다음 2번은 주어 동사예요. 자, 빈칸 앞에 as a result 부사구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요. 이건 전명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빈칸 앞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려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2번은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 준동사만 남아있죠. 자, 준동사, 투부정사, 분사, 그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주절 앞에. 근데 자, 투부정사도 분사도 능동, 수동, 태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준동사가 들어가고 뒤에 from a distance가 전면구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준동사가 수동의 형태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 to be seen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inging 그러면 singing은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능동의 형태라서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ee는 앞에 요런 게 생략됐을 수 있잖아요. being이나 우리가 having been 분사 구문을 다 만들고 수동태가 됐을 때 being pp나 having been pp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4번은 수동이 맞아요. 그럼 이제 3, 4를 골라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요런 문제가 우리가 그냥 딱 보고 분사 구문 눈에 보이면 바로 4번을 하면 좋은데 문법적으로는 3번도 가능해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경찰 시험에서도. 자, 이렇게 주절이 있고요. 주절 앞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as a result는 삽입이니까 없어도 되고. 자, 주절 앞이나 주절 뒤에 요렇게 이제 삽입 어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식어 같은 거, 주절을 꾸며주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삽입 어구는 우리 주절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의 형태가 되겠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사절을 축약하면 뭐가 돼요? 분사 구문이 되죠. 부사절을 축약한 거는 분사 구문. 그래서 분사 구문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구 안에 우리 투부정사나 전면구 이런 게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투부정사는 의미상 얘는 우리가 해석할 때 뭐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유, 결과 이런 거 있죠. 뭐 원인 이런 게 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우리 문법 책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 부사적 용법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했을 때 목적, 이유, 원인, 그리고 결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의미상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용상 뭐 목적이나 이유, 원인, 결과라기보다는 뭐 조건도 좋고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멀리서 보여졌을 때 이것이 좀 더 구별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유 이런 것보다는 목적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분사 구문이 더 적절한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3, 4가 다 맞지만 문맥상 분사 구문이 더 좋아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에서 여기가 부사 자리일 때 투부정사와 분사 구문을 같이 주는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 같이 줬다면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줬죠. 능동으로. 이렇게 줬는데 참 독특한 문제를 어디서 빼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인한테는 저렇게까지는 안 물어봐요. 이거는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까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3번 써서 틀린 분들한테는 참 사실은 미안한데 요런 수준은 나왔으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나온다면 지금까지 기존의 기출은 어땠냐면 나왔다면 쟤를 능동으로 해서 태가 틀린 거로 했지 얘를 해석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까발려보고 이렇게는 없었거든요. 문제가. 7급에서도 저렇게 잘 안 나와요. 요런 건 좀 운이 없었던 케이스예요. 어디서 골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석상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보다는 우리가 분사 구문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분사 구문은 요렇게 지금 씬이 들어갔을 때 분사 구문 우리 해석하실 때 아시죠? 요렇게 주절 주어를 꾸미듯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멀리서 보여진 그것은 이렇게 카멜레온을 말하는 거죠. 지금 it은 카멜레온의 지금 캐모플러지 보호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여진 그 카멜레온의 보호색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주절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게 해석이 더 매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이 3번 보기 자체가 나빴어요. 보기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이건 늘 나오는 거잖아요.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은 해석상 둘 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되고, 그리고 명사절을 이끈다는 게 공통점이죠. 근데 그 구조가 달라서 구조를 묻는 문제는 이건 늘 나와요. 그래서 뒤를 보면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1 결핍 구조가 되고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한 구조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they가 주어고요. have seen 그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around them 전명구니까 -1 결핍 구조구나. 그래서 -1 결핍 구조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맞아요. 그쵸? 이건 맞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에 앞문장을 먼저 볼게요. The answer they have come up with have changed a lot. 자, 대답이라고 했고요. They have come up with가 지금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ome up with 아주 좋은 수거죠. 무엇을 생각해내다. 그들이 생각해냈던 그 대답은, 그들이 생각해낸 대답은 이렇게 되죠. 대답은 have changed a lot.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so is science itself라고 해서 지금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 리라클 할 때 so 동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엇도 그래. 앞에 거에 대해서 얘도 똑같다라는 걸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뭐 so do I, so am I 이런 거. 무엇도 그래. 그래서 어순을 많이 물어본다 했죠. 도치가 돼야 되거든요. so 동주 이렇게 so 동주. 자, 그리고 이때 동사는 아무 동사나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문맥에서 나온 동사를 따라 쓰는 거죠. 앞에 문맥에 만약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1순위가 되고요. 앞에 문맥에 비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없으면 비동사를 쓰시면 되고, 앞에 만약에 일반 동사를 썼다면 일반 동사는 그대로 그렇게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조동사 두, 일반 동사 도우미 조동사가 대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 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So is science itself. So 동주. 그래서 어수는 지금 맞게 됐어요. itself는 지금 강조된 용법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근데 앞에 그런 비동사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근데 앞 문맥에서 보시면 그들이 생각해냈던 정답은 have changed. have pp죠. 앞에 동사가 우리 have pp에서 have는 조동사라고 우리 동사편 할 때 얼마나 많이 했어요. have pp에서 have는 조동사, pp가 본동사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문맥에 조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동사를 써야죠.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가 있는데. 그래서 so is science가 아니라 so 앞에 있는 have를 그대로 쓰면 자,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s가 되는 거죠. So has science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선택적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못 맞추는 거죠. 틀린 것은 2번이 되죠. 니은. 자, 그 다음에 3번 C 여기서 디귿에서 보시면 얘는 지금 making huge leaps forward when completely new discoveries are made 가 지금 맞냐고 물었는데 앞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ing가 있죠. 이렇게 ing가 있으니까 as well as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동등하게 비교 대상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ing, 뒤에 ing 있으니까 얘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가시면 리을에서 people who thought deeply about their words the world 3,000 years ago까지가 관계절이에요. 주어가 이렇게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 요건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입니다. 요건 조금 어려웠어요. 자, 다음 문제. 지금 동사의 형태를 묻고 있죠. 자, 요거는 뭐 우리 중요한 문제예요. 늘 나오는 문제. 자, 웬절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에서 자, 우리 여기에 동사를 묻고 있는데 주절의 동사가 보니까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할 때
미래에 기다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잖아요.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써서 현재가 이를 대신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미래 시제를 제끼고 미래 완료는 아예 틀렸고요. 현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능동, 하나는 수동이에요. 태를 묻고 있죠. 자, 우리 arrive는 동사편 할 때 가다, 오다, 나타나다, 사라지다, 도착하다 얼마나 많이 읊었던 동사예요. 대표적인 자동사라 그랬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2번은 수동태라서 탈락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죠.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막 정신이 없으니까 경황이 없어서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에요. 너나 나나 같은 시험 문제 보고 같이 입적 벌어진 상황에서 누가 더 집중하느냐예요. 하고 앉아있으면 뭐 누가 대신해 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왕 이래 된 거 그래 여기서 나는 최대한 내가 아는 거는 다 풀어야지.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면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이 와중에 하나 더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신만 좀 차렸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좀 후회되시는 분들 많죠. 아 이게 그거였어 나 아는 건데. 근데 당황하면 안 보여요. 당황했을 때 자기 능력의 100%를 발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당황하는 것도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랬을 때 그래도 내가 정신 차리고 아는 거는 다 풀어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좀 그런 훈련이 돼 있었던 분들은 좀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막 그냥 분위기 타면 끝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에서 지금 동사가 보이죠. 근데 뭐가 하나 막 도치가 돼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if도 있어요. 아, 가정법인가 보다.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한 형태구나, 나머지는. 자, 그러면 주절을 볼게요. 주절에 보면 would have pp예요. 아,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if 절에 had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had pp인 걸 찾으면 4번 빼고 다죠. 4번은 if가 들어온 건 맞지만 동사의 시제가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there is there라 구문이구나. 그러면 접속사 if가 있고요. 이렇게 there had been 이게 맞겠죠. 자, 시제가 과거 완료 이렇게 돼야 되는데 if there had been은 없어요. 그러면 if가 생략이 됐구나. if가 생략되면 생략된 자리로 had가 도치를 한다. 이것도 우리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ad there been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게 그거였어? 지금 와서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죠. 사실 아는 건데 이런 건 안 틀려야 돼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충분히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독해 하나 볼게요.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일치 문제죠. 근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얘는. 요건 어렵진 않은데, 두 개의 일치는 할만했고, 세 번째 게 이제 좀 힘들었죠.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보기부터 볼게요. 누라는 동물이 있어요. 누는 높고, 큰 어깨와 두꺼운 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높고 큰 어깨와 두꺼운 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누의 어깨가 높이가 3, 4피트에 달한다. 그 다음에 흰 꼬리 누가 종류가 있나 봐. 흰 꼬리 누는 검은 갈기를 가지고 있고 얼룩무늬 누는 야생에서 멸종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면 The gnu is a heavy animal that lives in southern Africa.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런 아주 무거운 그런 동물입니다. Weighing 300 to 475 pounds, the gnu is equipped with high, large shoulders and a thick neck.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죠. weighing 300에서 475파운드의 몸무게가 나가는. 얘가 지금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이 지금 주절보다 앞에 와 있고요. weigh가 무게가 얼마가 나가다는 뜻이니까 300에서 475파운드 정도가 나가는 누는 be equipped with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죠? 아주 높고 큰 어깨를. 그래서 아까 높고 큰 어깨 있었죠.
높고 큰 어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꺼운 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네요. 1번에 있는 게. 따라서 1번은 적절하네요. 그럼 내려온 김에 다시 한번 보면 어깨의 높이가 3, 4피트인지, 그리고 흰 꼬리 누의 검은 갈기, 그 다음에 얼룩무늬 누의 멸종 여부. 자,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 attaining a shoulder height of 3 to 4 feet. 여기 어깨의 높이가 3, 4피트. 3, 4피트 정도의 어깨 높이를 가지고 있는 누는 stands higher at the shoulder than at the rump. rump가 엉덩이예요. 엉덩이에서보다 어깨에서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크니까 어깨가 3, 4피트 정도 되고 엉덩이보다 어깨가 더 높이 솟아있다. 맞죠? 그래서 얘도 맞고. 자, 그 다음에 흰 꼬리 누는 검은 갈기. 제가 요거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 표시돼 있죠. 여기에. 자, 그 다음에 흰 꼬리 누가 검은 갈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흰 꼬리 누를 찾아보면 자, 여기 있네요. The Southern African Fawn. 남아프리카 종인 White-tailed Nu, 흰 꼬리 누는 나오죠. 남아프리카 종인 흰 꼬리 누는 has a black mane, 검은색 갈기와 and flowing white tail, 하얀 꼬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검은색 갈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맞고요. 그 다음 마지막 얼룩무늬 누는 야생에서 멸종됐다 그랬는데,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야생에서 멸종된, 여기가 지금 분사구문으로 들어있거든요. 분사구문에 우리가 빙이나 해빙빈 이런 건 생략될 수 있으니까 여기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야생에서 멸종된, 그러면 얼룩무늬 누가 돼야 되는데 야생에서 멸종된 흰 꼬리 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얼룩무늬 누가 아니라 흰 꼬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번은 요거는 요즘에 많이 이슈되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일치 문제를 찾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경 문제, 우리 플라스틱 같은 거, 뭐 비닐봉지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바다에 버려져서 그런 걸 이렇게 플랑크톤으로 착각해서 반짝반짝하니까 바다 생물들이 이걸 이제 먹고 문제가 되는 그런 얘기들 있죠. 요런 건 내용상으로도 좀 내용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기를 먼저 가보면 장수거북은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하고 있다. 뭐 플랑크톤으로 착각하는 생물체도 있고 이제 해파리로 착각하는 생물체도 있고 이렇게 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하니까. 자, 그 다음 비닐봉지 외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해양 쓰레기가 있다. 비닐봉지 말고도 다른 플라스틱 만든 해양 쓰레기. 그 다음 세 번째,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해 인식이 높아졌다. 비닐봉지 사용으로 해양 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네 번째는 아일랜드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종이봉투, 비닐봉투에 대한 요금 이야기를 찾으면 되겠죠. 자,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우리 쭉 가서 여기 보세요. mistake A for B. mistake A for B 그러면 A를 B로 착각하다예요. A를 B로 착각하다. 그러면 mistake 하는 거죠. The increased amounts of plastic bag. 그 다음에 drift는 표류하다, 떠다니다니까 해류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란 뜻이에요. 플라스틱 백을 drifting jellyfish, 얘가 해파리예요. 해파리, 떠다니는 해파리로 착각한 것이 is causing, 일으키고 있습니다. leatherback's harm. leatherback가 얘가 장수 거북이고요. 장수 거북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보기 1번에서 장수 거북이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하고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게 비닐봉지가 몸 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1번 요 부분은 지금 맞고요.
그 다음에 비닐봉지 이외에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다라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얘는 쭉 그 다음 문장에 있었나? 그 다음 문장에 보면 Plastic bag accounts for 12% of all marine debris. 이 비닐봉지가 해양 쓰레기의 12%, 100%는 아니죠. 1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plastic bottles and plastic caps and lids. 자, 플라스틱 병과 우리 음료, 물병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병 뚜껑들 있죠? 캡하고 lids. 이런 뚜껑들이 also prevalent. 또 이런 것들도 만연해 있다는 거죠. At 6 and 8% respectively. respectively는 각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병이 6%. 그 다음에 이 뚜껑들이 8%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닐봉지 말고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해서 해양 오염에 대한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해양 오염. 우리가 사실 비닐봉지가 뭐가 그렇게 해로울까 이랬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자,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죠. A simple solution to the plastic bag issue. 플라스틱 백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reusable shopping bag. 재생 쇼핑백을 사용하는 겁니다. 장바구니 같은 거. 자, 그리고 on increased awareness of the effects of plastic bags. 플라스틱 백의 그런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has caused 일으켰습니다. Many states and countries to implement plastic bag related legislation. 자, 많은 주가 실행하도록 플라스틱 백 관련된 법안을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거 맞죠? 그런 인식이 이런 법까지 만들게 됐으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일랜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요금을 부과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자, 아일랜드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 가보면 아일랜드가 나오죠. 예를 들어 when Ireland impose는 부과하다예요. 부과했을 때 a fee를 요금을 on each plastic bag used by consumers 소비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비닐봉지에다가 요금 우리도 지금 요금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single use plastic bag consumption 일회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플라스틱 백의 비닐봉지의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90% 정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건 효과 대박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이 좀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13번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었고 길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읽기 전부터 나는 안 된다, 나는 모르겠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졌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고요. 또 이제 13번이 어렵게 느껴진 두 번째 이유는 우리랑 별 상관없는 부동산 얘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쏙 마음에 와 닿았는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수험생 중에 뭐 부동산을 이제 뭐 가지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모르는 일이니까 개인 사정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아마 민감하게 맞아 이거 나 이런 적 있어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금 부동산이 무슨 지금 큰 이게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요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딱 나오니까 나랑 상관없는 분야라서 조금 집중이 좀 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웠던 이유는 보통은 하나의 보기가 하나의 문장과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죠. 얘는 세 번째 줄에 답이 있죠. 얘는 뭐 네 번째 문장이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막 기본이 두세 문장씩 엮여 있는 거죠. 이 두 개, 세 개를 같이 읽어야 여기서 1번을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사실 내용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자, 본문을 그래서 얘는 두세 문장씩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 거의 다 읽어야 답을 찾는 그런 거라 시간은 많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볼게요. 보기를 보면
제조업 시장은 has a better chance. chance는 가능성이란 뜻으로 우리 통문장에서 많이 쓰죠. 여기서도 가능성이란 뜻이고요. 뭔가 균형을 맞추는 supply and demand,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냐면 real estate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임대 시장이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사실 우리가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요가 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막 오늘 막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공급을 막 늘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막 한다고 해도 몇 년은 걸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 임대 시장이 그런 것보다 제조하는 그런 상품의 시장이 사실 수요 공급을 맞추기는 훨씬 쉽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무슨 과자 있잖아. 허니버터칩? 그런 대란이 났을 때도 며칠이면 금방 수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편의점마다 허니버터칩 없습니다. 막 이렇게 써붙여놨죠. 하도 사람들이 막 찾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 금방 며칠이면 조절돼요. 그게 다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되니까. 근데 부동산은 며칠이 뭐예요? 뭐 몇 달 안에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럴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the manufacturers and the merchants. 제조업자와 상인들은 would be better.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coping with the fluctuation of the market. 시장의 변동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뭐보다 낫냐면 the property owners are. 부동산 이 property를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부동산 주인들보다, 그러니까 건물주보다 훨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장의 변동을 대처하는데 더 낫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when the economic cycle of the real estate market reaches its peak. 부동산 경제 사이클이 정점에 달했을 때 공실률이죠. vacancy rate는 부동산 이제 우리 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에 빈 집들이 남아있는 그런 거 우리가 공실률이라고 하죠. 공실률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진다. 그냥 봐도 아니죠. 경기가 정점에 달해 있는데 공실률이 왜 높아져요? 경기가 최고로 잘 될 때는 공실률이 없겠죠. 낮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더 떨어져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냥 봐도 아니고. 그다음 네 번째, 낮은 임대율이 resulting from too much supply in the real estate. 부동산에 있어서 너무 많은 공급으로 인해 나온 낮은 임대료는. 그래서 우리 너무 갑자기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새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격을 서로 이렇게 좀 경쟁을 하다 보면 조금 낮춰야겠죠. 그걸로 인해 떨어진 임대료는 여기 잘못 묶었죠. 부동산, real estate, rental market까지 여기 있어서의 임대료는 make it more depressed. 그것을 더 침체되게 만든다. 임대료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되도록 된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읽는 데까지 보기 있는데도 참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죠. 자, 1번부터 보시면 A special feature of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특별한 특징이에요. 부동산 임대 시장에 있어서의 특징이 어떤 경향이냐면 to undergo a severe and prolonged contraction phase. 자, 심각하고 그리고 더 오래 가는 contraction은 수축이란 뜻이고요. phase는 단계. 그래서 합쳐서 수축기, 뭐 침체기. 자, 부동산 임대 그 렌탈 시장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침체기를 좀 더 심하게 겪고 침체기가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겪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향이 more so than with manufactured products. 제조 상품에 보다 훨씬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상품들보다 얘네들이 훨씬 그런 타격을 더 많이 받고 더 오래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when the supply of a manufactured product exceeds the demand, the manufacturer cut back on output.
and the merchant reduces inventory to balance supply and demand. 자, when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랬을 때 제조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을 때,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제조업자들은 cut back on, 줄입니다. 생산량을, 아웃풋을 줄여요. 공급을 줄여버리면, 그러면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또 맞아지겠죠. 덜 만든다는 거죠.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the merchant, 상인들은 줄입니다. inventory를, 재고를 줄여요. 최대한 재고 처리를 빨리빨리 해버리는 거죠. 자, to balance supply and demand.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공급 양, 뭐 재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뭐 줄이거나 소진시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수요랑 어느 정도 공급이 맞아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property owners, property가 건물, 부동산이라 그랬죠. 부동산, 건물주들은 cannot reduce,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의 양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임대해 줘야 될 뭐 아파트든 상가든 그 양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물건의 양은 줄이면 되지만 요즘에 부동산이 너무 안 나가, 한 개 없애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렌트 해줄 수 있는, 건물에서 렌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보세요. 그 제품, 그런 제조업의 상품들은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줄일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그게 안 된다. 양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에 The market of manufactured products has a better chance. 제조업 상품의 시장이 밸런싱을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그 사람들이 더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앞부분에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여기까지가 지금 1번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의 내용이 제조업자와 상인들은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부동산 건물주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건물주랑 비교를 했으니까 2번은 건물주 있는 내용까지 다 봐야 되죠. 그럼 2번에 보시면 하지만 건물주들은 이걸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물주보다 더 나은 비교도 세 번째 문장까지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문장까지 다 읽으면 2번, 앞부분만 읽으면 요것만 읽으면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Space that was constructed to accommodate business and consumer needs at the peak of the cycle. 자, 어떤 공간이냐면 지어졌던 거죠. 수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는 회사라는 뜻도 된다 그랬죠. 회사와 소비자의 니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기의 피크 때 지어졌던 공간. 그래서 막 경기가 되게 좋을 때 지었던 그런 공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사실 그러니까 그 제조업은 조절할 수 있지만 임대업은 조절이 불가능하다. 근데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기 좋을 때는 돈 많을 때는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나와 있던 사람도 안 되겠어.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합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점점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간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은 여전히 있다 보니 vacancy rate, 공실률이라고 했죠. 공실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향 추세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조절이 안 되니까 더 타격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3번에 보시면 경기가 피크에 도달했을 때 공실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제조업은 조절을 하면 되는데 임대업은 조절이 안 되다 보니 경기가 좋아졌을 때 지었던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게 불경기 때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경기가 피크일 때 공실률이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뒷부분에 however서부터 여기까지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rental rate generally do not drop below a certain point. 임대료는 보통 어떤 특정 지점 아래로 떨어지진 않아요.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임대료가 완전 바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the minimum, 최소점이죠. that must be charged in order to cover operating expenses. 운영비를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구돼야 할 최소점 그 아래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출을 받아서 이걸 샀어요. 그러면 그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이걸 막 물건처럼 덤핑으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임대료는 팍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ome owners들은 will take space off the market. 시장으로부터 자기의 스페이스를 시장으로부터 빼서 나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도저히 대출을 받아서 이걸 샀는데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이제 이걸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부터 그 스페이스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점포를 팔지 않는다는 거죠. Rather than lose money on it. 그것에 대해서 돈을 잃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물건이라면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1,000원 받던 거를 지금은 뭐 700원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500원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격이 조절이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대출받는 거랑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돈을 좀 낮춰서 이렇게 해주기보다 물론 1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임대료는 낮춰줄 수 있죠. 근데 물건값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볼 바에는 이걸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거죠. 소수는 unable to subsidize the property. 자, 건물을 subsidize는 보조금을 대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 마이너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subsidize 보조해줄 그런 능력이 없는 소수. 내가 딴 데서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그런 소수들은 will sell, 팔 것입니다. distress prices 판다는 거죠. 투매 가격. 손해를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손해니까 내가 샀던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겠죠. 투매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싸게 나왔으니까 좀 있으면 경기는 다시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걸 사다 드리겠죠. will repossess others.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재구매하겠죠. 그러면 자 보통 뭐 똑같은 사무실이 110만 원 임대료를 내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팔았어요. 좀 싸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이걸 사서 자기는 싸게 샀으니까 100만 원이나 뭐 90만 원의 임대를 내도 자기는 손해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더 낮은 임대료로 가격을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여기 뒤에가 지금 분사구문이죠. 더욱더 침체시키는 거죠. 시장을. 그러면 110만 원도 지금 겨우 나가는 마당에 이 사람 90만 원에 내놓아버리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럼 이 사람도 버티다 팔고 그럼 또 엄청 또 돈 인사 와서 또 이거 사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lower rental rate 방금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한 거 있죠. 자기가 아주 그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너무 많은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나가게 돼서 파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들인 그런 낮은 임대료가 더 침체되게 시장을 만듭니다. 맞죠? 따라서 요 뒷부분에 4번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그래서 다 읽어야 되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대하는 자세, 일치가 앞에 이렇게 우르륵 쏟아졌을 때 대하는 자세는 일단 다 패스하고 뒤부터 푸세요. 일치에서 시간을 다 끌어서 아마 이제 여기까지 문제 풀면서 그나마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시간 한 5분 남았을 거고요. 안 그런 학생들은 시간 이미 여기서 오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관리하시면 시간 안에 나머지를 다 못 풀어요. 이제 13번인데. 이런 거는 일치 문제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패스를 하고 나머지를 다 맞추고 풀어서 다 맞추고 시간이 남았을 때 일치는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일치는 풀어도 틀리고 안 풀어도 틀려요. 정답률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일치니까 일치는 제일 마지막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일치가 2개 이상 들어갔다? 나중에 푸세요. 저는 하나만 있어도 일치가 중간에 나오면 뒤에 풀라고 해요. 일치를 먼저 풀어버리면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좀 시간 안배를 좀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풀으라고 반드시 법에서 정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재구성을 좀 해서 풀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유형이 잘못된 건 아닌데 아주 특이한 걸 물어봤죠. 지금 이 it looks as if 구문 있죠. 마치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it looks as if 구문에서 it은 주어가 아니라 얘는 사실 이렇게 상황을 나타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I can't help it. 생활 영어 할 때 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내가 이것을 어찌 도울 바가 없다. 이때는 그것이란 물건이 아니라 이것도 상황의 it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it이 대명사 it이 상황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딱 해석을 여기처럼 똑같이 그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어는 오히려 여기 as if 뒤에 있는 얘가 주어인 거죠. 마치 얘가 뭐뭐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거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it은 상황을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it인데 이런 it을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다는 거죠. 보통 대명사가 지칭하는 걸 말할 때 다 뭔가를 지칭하는 경우에서 다른 걸 지칭하는 걸 찾게 하지 상황의 it 자체 뭐 이거 곧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온 경우는 좀 처음이어서 이런 건 좀 제가 생각해도 이런 문제는 별로예요.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머지 뒤에는 또 쉬워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몰랐겠지만 이렇게 보고 나면 이스라엘 잘 모르겠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답은 찾았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뒤에는 너무 쉬우니까 제가 그냥 패스할게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보기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thinking of yourself as a successful, talented, responsible, or fairly paid. 자, 생각하는 거죠. 당신 자신을 성공적이고 그리고 어떤 재능이 있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꽤 급여를 잘 받는다고 난 연봉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depends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whom you choose for comparison. 뭐에 달려 있냐면 너가 누구를 비교를 위해서 선택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택도 없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나 진짜 비참해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뭐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하니까 그거보단 좀 나을 수도 있고 뭐 그래 못해도 조금 못하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비교를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좀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있죠.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그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하고 함께 말 타고 가는 공주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자기 무술인데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대상. 너무너무 막 그 복권탄 애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왕자님이 선택한 애는 뭐 그건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대상과 비교를 하면 스스로가 난 너무 모자라. 난 왜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 힌트가
비슷한 방식으로 그랬으니까 앞에 유사한 뭔가가 하나 더 있고 거기 뒤에 얘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본문에 보시면 Typically we don't make a social comparison randomly or on some absolute scale. 자, 우리가 사회적인 비교를 하진 않습니다. 너무 무작위적으로 막 밑도 끝도 없는 잘 모르는 사람과 하진 않죠. 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하고 내가 비교했을 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랜덤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막 절대적인 그런 어떤 스케일로도 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비교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comparing yourself with people of similar backgrounds, abilities, and circumstances. 비슷한 배경, 능력, 그리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비교가 되려면 조건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to illustrate, 자, 예를 들어서 let's ask a student named Wendy. 웬디라는 이름의 학생에게 물어볼게요. 물어봅시다. 자, a student named Wendy가 간접 목적어고요. 여기가 직접 목적어예요. If she is a good tennis player, 자기가 훌륭한 테니스 선수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 뒤에 계속 웬디가 이어지기 때문에 니은이나 디귿에는 못 들어가요. 자, 웬디가 자기 자신을 프로페셔널한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문가랑 비교를 한다면 the answer will be negative. 정답은 부정적이겠죠. 아니겠죠. 자, 근데 but with her tennis group, within her tennis group, 테니스 그룹 팀 안에서 Wendy is regarded as excellent player. 근데 그 자기 고만고만한 팀 안에서는 excellent player랍니다. On a fair scale of comparison. 자, 그래서 어떠한 뭐가 이렇게 너무 허황된 게 아니라 적당한 그런 비교의 수준에서 웬디는 알고 있습니다. She's good and she takes pride in her tennis skill. 자, 적당히 비교를 하면 자기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테니스 실력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웬디 얘기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어떤 웬디라는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프로페셔널하고 비교하면 부정적이죠. 그렇죠. 테니스 선수 국가대표 막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되지만 같은 팀 안에 있는 뭐 다른 수지 뭐 이런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 대상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교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고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나를 막 재벌 딸하고 비교하면 이건 부셔버릴 거야죠. 그렇죠? 근데 비슷한, 나랑 비슷하게 살아온 환경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덜할 수도 있고 뭐 고만고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자, 여기에 웬디 얘기가 여기까지 끝나니까 이제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는지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A desire for social comparison. 사회적 비교에 대한 욕망은 provide 제공합니다. 동기를 제공합니다. 뭐에 대한 동기냐면 associating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거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influence, 영향을 줍니다. 어떤 그룹에 우리가 조인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 비교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나는 내가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현강에서 뭐 수업을 듣고 막 이런 걸 해보고 싶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잘할까 못할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모의고사 할 때 한 번은 밖에 나가서 학원에 가서 뭐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들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리을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유형이죠. 들어갈 것.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많은 미국 농업 발전 프로그램들이 be based on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conversion, 전환이란 뜻이죠. communal land, 공용의 땅, 그래서 공용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to private holdings, 사유재산, 공용지 에서 to 전치사 to 방향을 나타내죠. 사유 재산에
으로의 전환에 근거합니다. 그랬죠. 자,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 얘가 사실은 앞에 얘를 이거에 일반화된 문장을 찾아서 그 뒤에 얘를 넣으면 되는데 이걸 보고 사실 찾는 건 쉽진 않았는데 어이없게 쉬운 힌트가 하나 있었죠. 읽다 보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 지문이 뒤로 나눠져 있죠. 여기 보시면 this conversion이라고 돼 있죠. 지시어 this가 있었어요. 이러한 전환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전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리을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17번은 연결어 문제예요. 자, 기억에 들어갈 연결어를 묻는데 앞문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러한 더 작아진 성인 가정이나 그리고 싱글 퍼슨 1인 그런 구성의 가정 있죠. 혼자 사는 1인 가정, 가게. 그런 가정들이 implications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식당, patronage는 후원자란 뜻도 있고 고객, 여기서 고객의 패턴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테이크아웃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 바깥으로 배달하는 거 다 테이크아웃이죠. 그러니까 그 배달하는, 여기 문맥상 음식이니까 배달 음식의 이용이 증가했죠. 자, 어디에서냐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과 그리고 성인으로 구성된 그런 가정 모두에서 배달 음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 고객 유형에서 우리 배달해주는 식당에 대한 예를 지금 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에 예를 들면 for instance나 for example 이런 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건 지금 접속사예요. 자, 여기에 지금 두 개의 절이 들어있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이고 그 뒤에가 하나의 절인데 앞절에서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뭐 요런 음식을 주문할 거다. 근데 뒤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런 음식을 주문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달 음식은 같지만 아이가 있는 집의 음식과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성인의 집의 음식은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죠. 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고 내용이 다른 거, 상반된 걸 나타내고 있어서 2번, 4번 중에서 because가 아니라 while, 뭐뭐 하는 반면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8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writers are working alone. 작가가 혼자서 일한다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믿겨진 사실이죠. 작가들은 혼자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산에 가기도 하고 막 그죠? 작업실 이렇게 해서 막 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혼자 막 고뇌하잖아요. 이렇게 작업한다라는 게 보통 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가 주제라면 뒤에 근거가 와야 되는데, 하지만 people see only the surface of the process. 사람들은 그 표면만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작가는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혼자 일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뒤에 근거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 작가 한 명을 이제 우리 봅시다 라고 뒤에 근거 예를 드는 거니까 볼 필요도 없죠. 작가가 혼자 일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characteristic 특징이죠. 작가의 특징 as a social being, 사회적 존재로서의 작가의 특징. 이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회적 존재를 나타내고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대화, 3번은 작가의 창의성의 중요성, 4번은 상상적인 독자의 solitude, 뭐 외로움, 고독함 뭐 이런 거죠. 상관없죠. 정답은 1번. 자, 문제 19번 요지를 물었죠. 자, 우리 주제를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whether moral progress is possible or not, 도덕적인 진보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could be a decisive factor in evaluating human history. 인간 역사에서 결정적인 그런 요소일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진보하는지 아닌지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analysis, 비유라는 뜻이죠.
below 아래에 있는 그 비유가 우리에게 해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진보하는지 아닌지를 아직 답이 안 나왔죠.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 아래에 가봤더니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의 발명 전에 사람들은 도구가 없었죠. 어떤 그 아주 미세한 그런 creatures, 동물, 생물체를 관찰할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made inaccurate judgment, 부정확한 그런 판단을 했고 regarding the cause of disease, 질병의 원인에 관해서 판단이 이제 뭐 현미경이 없으니까 잘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with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하지만 마이크로스코프의 발명과 함께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었죠. 어떠한 그 개체들을 they'd previously been unable to, 그들이 이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을 이제 현미경이 나오면서 아, 이 세균 때문이었구나.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able to make improved judgment. 그래서 향상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사하게 in the moral sphere, 도덕적인 그런 분야에서도 when people don't have the tools needed for perceiving the rightness or wrongness of something, 사람들이 인식할 때 어떤 무언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인식할 때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they make a judgment, 그들은 어떤 판단을 하겠죠. that are less accurate, 덜 정확한 판단을 하겠죠. 자, 그들이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했을 수 있는 것보다 덜 정확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도구가 발달하면 도덕적 판단도 정확해지고 진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찾아본다면 이게 중요할 건데 이것이 해답이 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에 비유를 했죠. 우리가 현미경 하는 거에 비유를 해서 인간들도 그런 도구가 있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현미경의 발명은 인류 질병 퇴치에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건 현미경을 강조한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9세기 미국의 인종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미개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3번 인류가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왔듯이 도덕적 진보 역시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미경의 발명으로 비유를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인 것도 이런 도구가 있다면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인류가 과학적 진보를 이루는 것은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이거를 비유하고 있는데 별개로 보지 않았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20번 글의 제목을 물었죠. 자, 14th century approaches to music had a profound and continuing impact on music in later centuries. 14세기 음악에 대한 접근법이 had a profound, 심오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죠. 음악에, 후세의 음악에. 14세기의 그런 것들이 뒤에 나중에도 심각한,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Perhaps most significant was the invention of a precise and unambiguous notation that could record a wide variety of rhythms and allowed music to be distributed in writing and performed accurately wherever it went.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일단 지쳐 쓰러져 나갔겠죠. 막 마지막 문제쯤 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근데 되게 지금 중요한 문장인데 얘가 도치가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런 도치는 주제문으로 잘 나온다고 했었는데, 자, 지금 주제문으로 잘 나오는 주어랑 주어 보어의 도치예요. Perhaps most significant가 주어 보어예요. 명사가 아니잖아요. 형용사구죠.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significance가 돼야 명사, 주어가 될 수 있는데 significant는 형용사라 주어가 못 됩니다. 자, 그리고 뒤를 보니까 자동사고요. 주어가 the invention of blah blah 이렇게 해서 명사군데 길죠. 그래서 도치가 됐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최상급도 보이죠? 주제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발명, 정확하고 그 다음에 unambiguous, ambiguous가 모호한데 on이 붙어서 모호하지 않은 확실한, 정확하고 확실한 노테이션은요, 표기법이에요. 우리 음악
악보 같은 거 있죠. 표기법. 표기. 정확하고 확실한 표기. They could record. 기록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그런 그 리듬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런 것의 발명은 그다음 어디 갔나요? 그리고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동사가 보이죠? V2고요. 여기 앞에가 지금 V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allowed 허락해 주었습니다. 음악이 to be distributed 이렇게 distributed 되도록 그러니까 음악이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건 퍼져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퍼져나가도록 in writing 서면으로 그러니까 악보로 그러니까 그 표기가 되면서부터 악보로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퍼진 거죠. 그리고 performed accurately 정확하게 연주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Wherever it went. 악보가 있으니까 그대로만 연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보가 어딜 가든 그곳에서 정확하게 연주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건 악보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변화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제가 되고요. 보기를 보시면 1번 혁신적인 발명. 근데 음악 악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는 이게 도구가 돼서 악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악기가 아니라 악보로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뮤지컬 노테이션 이거죠. 음악적인 기록, 표기, its invention and contribution. 그것의 발명과 기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일괄되게 연주되게 한다는 거. 그거가 기여점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authorship은 저작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음악의 그 장르의 관점에서 음악의 역사.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노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단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풀면서 고생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공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뭐가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맞은 느낌. 내가 영어를 이렇게 대충 하다가는 경찰 시험 자체를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도 사실 영어가 이렇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경찰 일을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경찰을 하면서 영어가 중요한 거는 회화거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저만 해도 외국에 가면 경찰서를 찾아가요. 경찰한테 말을 하는 게 제일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뭘 잃어버렸든 아프든 그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할 때 경찰한테 제일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경찰들이 영어를 잘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독특한 문제를 잘해야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회화를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회화는 시험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판가름을 하기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도구가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도 어마하게 들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정부도 못 내.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보기가 힘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신 지필 시험으로 대신하는 건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번 시험은 이게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표준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 지금까지 너무 쉽게 나온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좀 영어를 좀 등한시한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신경을 쓰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이 돼서 영어를 접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그래도 나갔을 때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죠? 근데 가셔 또 하셔야 돼요. 회화는 하셔야 되지만 근데 그렇게 또 이제 그런 걸 잘 해서 나중에 뭐 승진하거나 이럴 때도 영어 회화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완벽한 센턴스는 아니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영어가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어드밴티지를 주면 좋겠다는 건 제 생각인데 제가 뭐 경찰청장은 아니라 그냥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막 이렇게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떠쯤떠쯤이라도 외국인에게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갖췄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좀 알아봐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아서 너무 마음이 저도 안타까워서 계속 이제 뭔가 주저리 자꾸 떠들게 되네요.
복습을 이제 좀 더 해보시고요. 오늘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